이 담적병을 해결하면 그걸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엉뚱한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무리 치료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편에 이어서 담적을 진단하는 방법, 자가진단, 집에서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위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겠죠. 위는 이렇게 우리가 명치라고 표현하죠. 갈비뼈 두 개가 양쪽이 만나는 가운데 지점, 그리고 배꼽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있겠죠. 위가 약간 왼쪽으로 주머니가 이렇게 치우쳐 있고, 빠져나가는 거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들어오는 거는 식구를 통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정면에서 봤을 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반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가 부었을 때 이게 약간 왼쪽으로 가냐? 좀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정중앙에서 촉지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부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요 가운데 부분, 명치와 배꼽 가운데 여기를 호소를 해요. 여기가 부어 있다고 호소를 해요. 실제로 살이 찐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요. 딴 데는 말랐는데 혹은 딴 데도 살이 쪘지만 유독 이 부위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살이 아니고 위가 부으면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적을 치료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를 느끼거든요. 이렇게 속 들어가요. 이 배 부분이. 아, 이게 살이 아니었구나. 치료하고 나서 그렇게 인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 두께, 위 근육층, 점막 하부터 근육층까지 전체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붙냐?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한 3배 정도, 원래 두께의 한 3배 정도, 이 정도까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딱딱했을 때 손이 이렇게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손이 조금씩 더 들어가요. 나중에 담적이 완전히 풀렸을 때는 저항이 없이 이 몰랑몰랑한 위가 탄력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냥 쑥 눌려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끝에 딱딱한 게 안 만져져요. 이 정도 되면 담적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담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저항한다. 들어가다가 저항한다. 만져봐야 될 위치는 배꼽과 명치 사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위에서 증상들이 더 커지면 아래 위로 확장이 됩니다. 점점 위까지, 명치까지 올라오게 되고 여기까지 딱딱해지고, 아래로는 배꼽 바로 위까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더 확장이 되면 배꼽에서 좌측으로 요 옆에까지 확장이 되고, 배가 위 전체가 딱딱해졌다. 그러면 이 딱딱함이 소장, 대장으로도 확장이 돼요. 오른쪽으로도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위에서 먼저 시작하는데 확장되면 소장, 대장도 딱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가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 밥을 먹든 밥을 안 먹든 위가 잘 인지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위는 신축성이 높아서 많이 먹어도 이렇게 부풀어 오를 뿐이지 이렇게 저항하진 않아요. 근데 담적이 생긴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이게 확장되지를 않고 그냥 밀어요. 미니까 엄청 배부른 느낌을 받고 헛배부른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뭔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을 쉽게 받아요. 그리고 위가 계속 인지가 되고, 아, 이 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면 담적이 생겨 있다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적을 스스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중앙 가운데가 부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보통 담적이 오래된 경우, 예를 들어 1년 정도 지나갔다 그러면 달걀 하나 크기 정도 사이즈로 만져집니다. 이렇게 딱딱하니 만져지는 면적이 달걀 하나 정도 크기인데, 특징이 그 담적이 생긴 부위와 안 생긴 부위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여기는 딱딱한데 바로 옆에 벗어나면 거기는 몰랑몰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아프고 경계가 명확합니다. 또 반대로 이 담적이 없어지거나 치료되는 과정에서는 경계가 불명확해집니다. 여기나 차이가 이렇게 만져보면 여긴 딱딱하네, 여긴 부드럽네, 이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것은 조직이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거기 때문에 개선되는 징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부위가 명확하게 이 부위가 달걀 하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지되면 이것도 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경계가 명확하고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 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그 부어 있는 부분, 딱딱해져 있는 부분이 통각을 느낍니다. 단순히 부어 있는 게 아니라, 딱딱한 게 아니라 만지면 노폐물이 고여 있고 이쪽이 부어 있고 독소가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조직들은 상당히 괴로운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만지면 통증을 느낍니다. 딱딱한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 자각적으로 보통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 만졌을 때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딱딱하긴 한데 아프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관찰하려고 하면 관찰자가 인지를 못해요. 스스로 입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르면 내가 관찰자가 됐죠? 관찰 대상이에요, 담적이. 안 아파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남이 제3자가 여기를 지그시 누르고 여기를 누르고 하면 여기는 아프고 여기는 안 아프고 딱 아픈 부위를 인지하게 돼요. 스스로 눌러서는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요청을 해야 돼요. 나 여기 딱딱한데 여기 한번 만져줄 수 있어요? 이렇게 꾹 눌러봐 줄 수 있어요? 한번 눌러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딱딱하네? 그리고 눌렀는데 내가 통증을 느끼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가. 자, 그러면 어디를 눌러보느냐? 혈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가운데는 중환이라고 하고 여기는 거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꼽 양쪽은 천추라고 합니다. 이 네 군데를 만져보면 돼요. 주로 여기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이렇게 눌러보면서 아픈 곳들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아픈 곳은 이 중환, 제일 가운데 부분이 제일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담적을 진단할 때 이 딱딱해지는 정도가 어떨 때 더 심해지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떨 때 더 심해지겠어요? 소화가 안 될 때, 컨디션이 나쁠 때, 내 몸이 뭔가 힘들 때, 이럴 때 담적은 더 증상을 발현을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혈류가 나빠지고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도 더 붓게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더 딱딱해졌다, 더 심해졌다, 혹은 더 아프다. 그러면 이건 확실히 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자체를 만져서 스스로 자가 진단하는 것 외에 기타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독소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담적으로 인해서 생긴 독소들이 전신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독소들이 결국 넘쳐나면서 바깥으로 계속 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피부 트러블입니다. 피부가 간지럽다거나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피부가 약한 사람이 담적 증상이 생기면 보통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피부가 긁어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가렵다고, 평상시에 보기에는 멀쩡한데 가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담적이 심해지면 아토피도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통 반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두통, 어지러움, 아니 머리가 맑지 않은 현상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독소가 머리로 자꾸 나쁜 노폐물을 공급하니까 머리가 괴롭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담적이 생기면 몸에서 독소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영양 흡수율이 나빠져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거나 피로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몸에서 단순히 위의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장기라든지 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위가 부으면 위 바로 옆에 간이 있겠죠. 우측으로 요 간이 있어요. 담적 환자들 중에 간이 같이 붓는 경우가 많아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 지방간이 위가 부으면서 순환이 안 되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위 담적병을 치료하면서 간 기능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해결 안 하면 간도 그대로 부어 있어요. 왜? 독소의 공급처가 위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해결 안 했는데 간이 해독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왜? 계속 독소가 위로부터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간이 나빠졌더라도 위가 문제가 생기면 위를 먼저 치료해야 돼요. 단순히 위에서 담적병이 생겼다고 위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어떤 스스로 자가 진단으로 좀 확인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내 위장병으로 인해서 생기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이 증상들이 심해졌을 때 그 주변 증상들이 심해진다는 걸 대부분 인지를 해요. 환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탈모가 있건 피부 트러블이 있건 피부병이 있건 우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있건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때 그 증상들을 개별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담적병을 해결하면 그걸 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엉뚱한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아무리 치료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그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두피가 빨갛게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온갖 탈모 치료하고 뭐하고 했는데 해결을 못 했는데 위 치료하고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만성 두통 싹 없어지는 거예요. 위 치료하고 나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본인이 연관성이 인지되면 위를 먼저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